안녕하세요. 박인 교수입니다. 8주 2차식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강의 중 궁금한 사항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게시판이나 또 바로 즉답을 듣고 싶은 학생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8주 2주차 강의는 제4장 증류주에서 제4절 럼과 제5절 브랜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4장 증류주 제4절 럼입니다. 럼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럼을 만드는 곳은 사탕수수가 많이 생산되는 카리브해로 사탕수수 재배에 적당한 평균 기온 20도씨 그리고 해양풍이 불고 태풍이 없는 지역에 되겠습니다. 럼의 어원은 서인도 제도의 사람들이 럼을 럼블리온이라고 부른 데서 럼이 왔다는 설과 또 럼을 원료로 쓰는 사탕수수가 라틴어의 시카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민 시카룸의 RUM에서 왔다는 이런 어원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곳은 바로 서인도 제도의 쿠바를 중심으로 카리브해 여기서 럼이 많이 생산됩니다. 사탕수수가 많이 재배되는 곳이죠. 럼은 만들어 놓으면은 원래는 무색이지만 숙성 과정을 거치면서 갈색으로 바뀌고 강한 향과 색깔, 맛을 가지고 있어 해적의 술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또 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영국의 넬슨 장군입니다. 1805년 트라팔가 바다 싸움에서 해전에서 나폴레옹 함대와 싸워서 승리를 이끌었지만 결국은 바다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시체의 부패를 막기 위해 럼 술통 속에 넬슨을 넣어서 런던으로 옮겼습니다. 이에 따라 당럼, 즉 색깔이 검정, 진한 럼은 넬슨의 피라고 불렀습니다. 럼의 단어가 나오기 시작한 문화는 영국의 식민지 발바도스 섬에 관한 고문서로 1651년 증류주가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럼은 1659년 웨스트 인디아에서 배를 타고 멀리 항해를 하는 선원들의 괴혈병 치료와 예방을 위해 개발되었으며 농장에서 일하는 노예들에게 마개를 쫓는 황금의 술로 불려서 가장 낮은 하급주로 강한 인상이 남아 있습니다. 이 술을 마시면 흥분을 하게 하는 요소가 있어서 영국 선원이나 해적들이 즐겨 마시는 술이었으며 하급주라는 인상을 지금까지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영국 왕실에서도 럼의 사용을 좋지 않게 생각하여 여왕이 참석한 파티에는 이 럼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제4절 럼에서 2번은 럼의 제조 방법입니다. 럼의 재료는 사탕수수를 롤러로 파쇄한 뒤 여관, 당액을 쓰는 경우와 설탕을 만들어 난 후에 사탕수수 찌꺼기로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즉 직접 사탕수수로 바로 럼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과거에는 설탕을 만들고 남은 찌꺼기, 그걸 이용해서 만든 술이 럼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럼은 술을 만들 때 좋은 점은 럼 사탕수수 자체에 당분이 있기 때문에 당화 과정은 필요 없습니다. 당액을 발효시키는데 라이트 럼은 2에서 4일 정도이고요. 헤비 럼은 5에서 한 20일 정도 걸려서 서서히 발효를 합니다. 증류 후 몇 년씩 저장하기도 하고 저장한 것과 또 최근의 것을 혼합하여 만들기도 하는데 캐러멜을 색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병에 담을 때는 80에서 169%의 독한 알코올 도수로 담겨집니다. 럼의 발효 과정에 던더를 넣는데요. 던더는 럼을 만드는 전통 효모가 되겠습니다. 던더가 럼의 독특한 향을 내게 하고요. 향을 한층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아카시아 수액이라든가 파인애플 즙을 럼에다 넣기도 합니다. 헤비럼은 단식 증류로 하지만 생산지에 따라서 라이트 럼은 연속 증류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금방 증류된 럼은 미숙한 향미를 지니므로 오크통에서 저장하여 향미를 증진시킵니다. 오크통 안쪽을 태워서 숙성 효과를 높이기도 하는데요. 숙성 기간은 보통 2에서 10년, 헤비런 경우는 대개 10에서 12년, 때로는 15년까지도 숙성시킵니다. 첫째는 만드는 과정 보시면 사탕수수를 압착하여 액을 얻고, 두 번째 여기에 돈도, 효모를 첨가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이것을 증류하여 얻은 주정에 태운 설탕, 즉 캐러멜이죠. 이것을 착색을 합니다. 캐러멜을 넣어가지고 색깔을 갖다 검정게 만들면서 단맛이 나게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쉐르지 빈통에 넣어서 수년간 저장한 후에 마시게 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세 번째는 럼의 종류 보시면은 럼은 맛과 향기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풍미가 가벼운 라이트 럼, 중간 탑의 미디움 럼, 풍미가 무거운 헤비 럼이 있습니다. 이 같은 구분은 발효법, 증류법에 따라 결정하며 특히 헤비 럼은 다른 것보다 숙성 기간이 길어야 합니다. 이 럼은 블렌딩 기술에 따라 크게 작용되며 착색은 캐러멜로 합니다. 럼의 종류 첫 번째, 맛에 의한 구분인데요. 첫 번째는 헤비럼이 있습니다. 헤비럼의 주요 생산지는 자메이카로, 이것은 당미를 발효, 증류시킬 때 단식 증류를 사용하며 오크통에다 3년 이상 저장 숙성시켜서 만듭니다. 헤비럼은 단맛이 강하고 짙은 갈색이고 자메이카산이 유명합니다. 주요 상품으로는 말티니크, 트리니데드, 발바도스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미국의 플로리다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영어, 프랑스어 사용 지역에서 헤비럼을 생산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럼의 종류 두 번째는 미디움 럼이 되겠습니다. 미디움 럼은 헤비럼과 라이트 럼의 중간색으로 서양인들이 좋아하는 위스키나 브랜드 색의 기호를 맞춰 캐러멜로 착색합니다. 미디움 럼은 첫째 골든색입니다. 두 번째는 감미와 향이 조금 있습니다. 주요 생산지는 도미니카, 남미의 기니아, 말티니크 등이고요. 네 번째는 바카디 골드, 올드 오크, 네그리타 등이 유명한 미디움 럼이 되겠습니다. 럼의 종류 세 번째는 라이트 럼이 되겠습니다. 라이트 럼의 주산지는 쿠바, 멕시코 등으로 당매를 물로 묽게 하여 발효시킨 후 이것을 연수식 증류기로 증류하여 스테인리스 통에 단기간 저장 숙성해서 만듭니다. 연수식 증류 방법으로 생산되므로 풍미가 가볍고 부색 투명하며 칵테일 기본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라이트 럼의 특징은 화이트, 즉 흰색이며 당밀의 향치가 좋고 감미가 없다. 드라이 럼이고요. 쿠바산이 유명하며 라이트 럼의 주요 상품으로는 바카디 라이트, 그린 아일랜드, 라게포트, 올드 자메이카, 핑카 폰탈 등이 있습니다. 럼의 종류 두 번째는 색에 의한 구분입니다. 럼은 색깔에 의하여 화이트 럼, 골드 럼, 그리고 다크 럼으로 크게 나눌 때도 있지만 색깔은 맛과는 그다지 상관이 없으며 지금은 화이트 럼과 골드 럼의 중간색도 판매되며 블랙 럼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제4절 럼, 네 번째는 럼의 유명 상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이어즈 럼입니다. 자메이카 산의 헤비럼으로 오크통에 담아서 영국으로 보내어 그곳에서 8년 숙성 후에 병에 넣습니다. 이것은 따뜻한 영국의 기후가 럼 숙성에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이어즈 럼이 있고요. 두 번째는 롤리코 럼이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산 럼으로 롤리코는 1860년 창업한 회사로 상표 창업 이래 100여 년 일하고 자랑스럽게 그 역사가 적혀 있고요. 롤리코는 럼의 스페인어로 론과 리치라는 뜻의 리코를 합친 것입니다. 롤리코 럼은 화이트와 론리코 151이 생산되는데 화이트는 부드럽고 산뜻한 풍미로 라이트탑이며 론리코 151은 알코올 주정이 75.5도나 되는 매우 강한 그런 주정을 가지고 있는 헤비 타입입니다. 세 번째는 바카디 럼이 있습니다. 럼 중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가 높으며
모든 증류 중에서 뛰어난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보드카나 위스키보다 바카디럼이 많이 생산하고 있으며 이 바카디럼이 증류 중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돈 파쿤드 바카디라는 사람이 1862년 중고 증류소를 매수하여 럼 제조를 시작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1862년 당시 럼은 너무 강한 맛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불순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부드러운 그런 무색의 럼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해요. 처음으로 라이트 럼을 그때 생산했습니다. 현재 바카디럼 본사는 영국에 있으며 브라질에 주력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4장 증류주 제5절은 브랜디입니다. 우리 교재는 151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브랜디 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좁은 의미의 브랜디는 포도를 발효한 후 증류한 술을 의미하지만, 즉 쉽게 얘기하면 와인을 증류한 걸 이야기하지만, 광의의 브랜디는 모든 과실주를 발효하여 증류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브랜디는 독특한 방향과 감미가 강한 알코올성 증류주입니다. 포도 이외의 과실을 원료로 할 때는 브랜드 앞에 그 과실 이름을 쓰게 됩니다. 즉 포도로 만들었으면 브랜디지만 만약에 사과 와인을 만들어서 그거를 증류했다면 애플 브랜디가 되겠습니다. 브랜디를 처음 시도한 사람들은 연금술사들인데요. 그들은 와인을 생명의 물이라고 불렀으며 와인을 브랜디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한 건 아니고요. 이 브랜디를 통해서 약이라든가 또 몸에 좋은 치료제 등을 활용하기 위해서 와인을 조려봤던 겁니다. 상업용 브랜디 시작은 17세기 꼬냑 지방의 블란서 샤롱투 강의 라우로셀 항구에서 와인을 폴란드로 운송하던 네덜란드 선박 선장이 와인을 부피가 많기 때문에 그를 줄이기 위해서 졸여가지고 운반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파도가 많이 치는 위험한 항로였기 때문에 와인의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증류를 한 거죠. 그리고 현장에 가서는 또 거기다 물을 넣어가지고 와인을 또 부피를 늘려서 일반 와인으로 마시게 됐는데, 이 상업용 브랜디 시작은 17세기지만 처음 중세에는 돈을 벌 목적이 아니고 약용이라든가 또 사람들의 몸에 좋은 그런 늙지 않고 오래 사는 그런 약을 만들기 위해서 연금술사들이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덜란드어로 브란데 빈이라고 하였고 프랑스어로는 브랜드 뱅이라고 했으며 이 말이 영어화하여 브랜디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브랜디는 주로 식후주, 즉 밥을 먹고 나서 소화라든가 입가심으로 마시는 그런 식후주로 알려졌습니다. 유명한 지역은 꼬냑과 알마냑이 있습니다. 브랜디 종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꼬냑입니다. 꼬냑은 프랑스 꼬냑 지방에서 생산되는 브랜디만을 꼬냑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1935년부터 원산지 관리 증명법인 Ac법에 의하여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데요. 꼬냑은 단식 증류법을 하며 주요 포도품종은 법적으로 허용된 은이블랑이 되겠습니다. 즉 은이블랑이란 포도로 와인을 만들어서 증류해서 꼬냑을 만듭니다. 은이블랑은 꼬냑 지방의 약 95% 이상이 재배 면적을 점유하고 있으며 이 포도 품종으로 만든 와인은 산도가 높고 당도가 적어서 와인으로서 맛은 그다지 없지만 브랜드를 만들어 놓으면 품질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좋다고 합니다. 꼬냑은 우선 와인을 만들고 이것을 탄식 증류기로 증류하여 오크통에 담아 오래 두면 참나무통에서 색깔과 맛, 탄닌이 우러나오면서 아주 향기와 색깔이 좋은 브랜디가 되는 겁니다. 꼬냑은 겨울철에 증류하고 브랜딩을 한 후에 법적으로 2에서 5년 묵힌 후 병에 입고하여 약 알코올 도수 40도 정도 되게 해서 출고를 합니다. 꼬냑 지방은 6개의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랑드 쌍파뉴. 이 그랑드 쌍파뉴는 석회질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으로서 가장 우수한
주지를 생산해 놓은 것이 그랑드 쌍파뇽이 되겠습니다. 꼬냑 지방 두 번째는 뿌띠드 쌍파뇽이 있는데요. 그랑드 쌍파뇽 지역과 비교할 만한 훌륭한 꼬냑을 생산한 지역으로, 뿌띠드 쌍파뇽 꼬냑은 부드럽고 또 향이 좋으며 그렇지만 장기간 숙성을 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꼬냑 지방의 세 번째는 보르드리가 있습니다. 맛이 짙고 매우 끈기가 강하고 그렇지만 저장 숙성 기간이 짧은 특징을 가진 그런 지역이 있고요. 네 번째, 팡보에서 나는 꼬냑은 특징은 약하고 젊은 느낌을 주는 경쾌한 꼬냑으로 단기간 숙성을 하는 그런 꼬냑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퐁보아 지역이 있는데요. 꼬냑의 맛과 향은 가볍고 같은 종류의 술에 브랜드용으로 사용합니다. 즉 고급품에 사용하지 않지만 좀 중급이나 하급의 꼬냑을 브랜딩할 때 섞는 그런 술을 주로 생산하는 것이 봉보아가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보아 오르디네르가 있는데요. 이 지역 토질은 주로 사토로 양질의 술은 생산되지 않으며 비교적 하급주로 봉보아처럼 비교적 대중용으로 소비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꼬냑 지방 하면은 이거를 다 6개를 외우는 것보다는 우리 브랜드로 유명한 꼬냑 지역이 있구나. 그 지역에도 다시 6개를 나누는구나.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꼬냑은 위 6개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액을 혼합해서 만드는데요. 그랑드 쌍파뇽에서 나는 가장 좋은 원주죠. 가장 좋은 주질입니다. 이걸로 100% 만들면은 그랑드 피느 쌍파뇽이라는 말을 병에다 써주게 되어 있습니다. 병 라벨에다가. 그리고 그랑드 쌍파뇽과 그 다음에 뿌띠드 쌍파뇽 두 번째로 좋은 거죠. 이 두 가지를 50% 이상 혼합한다 라고 하면 피느 쌍파뇽이라는 말을 병에 적게 되어 있습니다. 꼬냑의 유명 회사 및 상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꾸르바지에사가 있습니다. 꾸르바지에사는 1790년에 회사를 설립했는데 마텔사와 헤네스사와 더불어서 꼬냑 3대 회사가 되겠습니다. 에마누엘 꾸르바지에가 만들었는데요. 이 에마누엘 꾸르바지에는 나폴레옹 친구였습니다. 나폴레옹이 왕에 등극을 하자 자신의 집에서 만든 이 꼬냑을 나폴레옹한테 헌상을 했습니다. 그 후에는 나폴레옹이 서 있는 그런 동상의 모습, 그것을 이 회사의 상징으로 심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헤네시사 설명드리겠습니다. 헤네시사는 1765년 아일랜드 출신의 리차드 헤네시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자기 포도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술의 10% 정도밖에는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접 재배를 해서. 부족한 분량은 다른 증류업자로부터 사들여가지고 꼬냑을 만들고 있습니다. 헤네시사는 다른 제품에 비해서 주질이 약간 무거운 점이 특징이고요. 헤네시사의 상품은 금으로 된 도끼를 들고 있는 무사히 팔이 심벌이 되겠습니다. 마텔사가 있습니다. 장 마텔에 의해서 꼬냑 지방에서 1715년 설립이 됐는데요. 다른 회사와 달리 마텔사는 창업 이래 직접 자손들에 의해서 지금도 운영되는 독특한 회사입니다. 마텔사 상품의 특징은 그랑드 쌍파뇽 지방에서 생산하는 원주를 이용하여 숙성해서 향기와 그 다음에 맛이 매우 독특한 것이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레미마르땅이 있습니다. 레미마르땅사는 1724년 창업해서 1931년에는 꼬냑을 정통으로 보존할 책임 있는 존재로 정부로부터 특별 허가증을 수여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미마르땅사는 가장 전통을 지키고 정통한 그런 꼬냑을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레미마르땅은 꼬냑지구 전체의 9%에 미치지 못하는 그랑드 쌍파뇽 지구, 뿌띠드 쌍파뇽 지구의 약 1200개소의 포도원에서 포도와 와인을 수집해서 꼬냑을 만들고 있습니다. 레미마르땅사는
고급품인 VSOP급 이상만 만듭니다. 다섯 번째 까미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라그란드 마르크란 이름으로 이 꼬냑을 팔았는데 1934년 마셸 까미라는 사람이 3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까미라는 이름으로 현재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까미사는 현재 꼬냑 판매 세계 5위로 까미 회사 제품 85% 이상이 뭐냐면 면세점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선물용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게 까미 회사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돼서 가지고 광고는 비교적 잘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까미사 꼬냑의 맛은 라이트하면서 마일드한 맛이 특징입니다. 브랜디 종류 두 번째는 알마냑 설명드렸습니다. 프랑스 알마냑은 꼬냑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매우 뛰어난 브랜디가 있습니다. 알마냑 토질은 모래흙이고 기후는 꼬냑 지역보다 더우며 증류기는 단식 증류법과 연속 증류법을 합친 반연속 증류기로 반복해서 증류를 하고 있습니다. 반연속 증류기로 증류를 한 알마냑은 향은 짙지만 알코올 도수는 그다지 강하지 않고 숙성할 때는 향이 강한 블랙 오크통을 사용하기 때문에 숙성이 빨리 진행됩니다. 알마냑이 꼬냑과 다른 점은 캐러멜을 첨가하지 않아서 드라이하며 강한 맛이 입안에 오래도록 남아있는 독특한 술입니다. 알마냑은 꼬냑과 견줄만한 좋은 브랜디를 생산하면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산간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불편했습니다. 또한 알마닉이 늦도록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은 꼬냑같이 큰 업체인 헤네시, 마틸 같은 기업형 회사가 없었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알마닉은 1909년부터 술을 철저히 관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어떤 브랜드와 비교될 수 없는 향기와 깊은 맛의 전통이 세계 곳곳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알마닉의 유명 상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샤브가 있습니다. 알마닉에서 가장 유명한 상품으로서 샤보는 프랑스 초대 해군 원수입니다. 이 샤보는 자기 집에서 만든 술을 배에 싣고 다니면서 마실 수 있도록 오래 보관 가능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와인에다가 증류주를 넣습니다. 그게 오늘날 알마닉의 기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카르보넬이 있습니다. 미셸 카르보넬 역시 자기네 집에서 1880년부터 제조하여 통으로 판매하던 술을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병 제품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카르보넬은 가벼운 주질로 다른 알마닉은 1회 증류로 만들지만 이것은 2회 증류를 합니다. 말리악은 19세기 초에 코르네유사를 인수하면서 출발했는데 현재는 쿠르부아제 그 회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말리악 제품 특징은 10년 이상 숙성한 원주를 사용하고 있으며 말리악 가문의 문장을 라벨에 새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마닉의 유명한 브랜드 네 번째는 잔유가 있습니다. 1851년부터 6대째 가업으로 현재 계승되고 있는데요. 잔유 제품은 맛이 중후한 감칠맛과 높은 향기가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상 알마닉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브랜드 등급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브랜디는 숙성 연도에 따라서 여러가지 부호로 표시하여 구분하는데 법적으로 규정된 건 아니고요. 각 회사 습관적으로 이렇게 자체적으로 자신들의 품격을 알 수 있도록 글씨라든가 부호, 기호 등을 이용하는데요. 가장 먼저 브랜드 등급을 갖다 실시한 회사는 1865년 헤네시사가 되겠습니다. 헤네시사는 우리 교재 161조에 보시면은 브랜드의 숙성도를 표시하는 걸 가장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별 하나는 2에서 5년, 별 2개는 5에서 6년, 별 3개는 7에서 10년. V5는 베리 올드를 의미하고요. VSO는 베리 스페셜 올드를 얘기하고요.
VSOP는 Very Special Old Fail. fail은 우리 창백하다는 뜻이죠. XO는 Extra Old. 요거는 40에서 45년을 의미하고요. 엑스트라 나폴레옹은 50에서 70년 묵은 술을 사용해서 꼬냑을 또는 알마닉을 만들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등급은 다 똑같은 건 아니고 회사별로 차이가 나는데 우리 교재 161쪽에 있는 것은 여러 회사들의 일반적인 걸 제가 적어놨습니다. 브랜디 서비스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브랜디는 주로 식사 후에 마시는 식후조로 애용되고 있고요. 브랜디를 즐기기 위해서는 스니프트 글라스, 즉 땅딸방한 우리 브랜디 글라스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1온수나 2온수를 넣은 다음에 두 손바닥으로 글라스 바디를 어루만져 주면은 손의 체온이 글라스 속에 브랜디에 천천히 전달되면서 향이 더 피어오릅니다. 그래서 눈으로 먼저 훌륭한 색깔을 즐기고 코로 향취를 음미한 후에 스트레이트로 마시면 되겠습니다. 제4장 증류주에서 제5절 브랜디를 했는데요. 158쪽에 기타 브랜디와 브랜디 제조 방법은 생략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학생들 시간이 있을 때 충분히 기타 브랜디와 브랜디 제조 방법도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8주 2차시 강의 레포트를 내겠습니다. 첫 번째는 럼의 제조 방법을 간단히 설명하세요. 교재 148쪽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꼬냑의 유명 회사 5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너무 장황하게 쓰지 마시고 꼬냑의 이름 정도, 유명한 회사 이름 정도만 알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알마닉의 가장 유명한 회사인 샤버에 대해서 역시 간략하게 좀 써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우리 반갑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 교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5주차 강의 내용을 모두 채웠습니다. 우리 위스키 부분이 어렵고 딱딱할 수 있었을 건데 끝까지 들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들 모두 건강하시고 많은 질문 게시판 Q&A나 또는 제 휴대폰으로 전화 주시면 답변을 성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 교수입니다.